자, 안녕 여러분. 우리 되게 오랜만이죠? 자, 오늘부터 다시 열공 빡공 모드로 들어갈 건데요. 자, 새로운 열공 모드를 여는 첫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자기장과 자기력선입니다.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자, 오늘 다시 영상을 보면서 자기장과 자기력선 한번 부셔볼게요. 자, 그럼 먼저 자기장의 뜻부터 보고 갈 건데요. 자, 자기장의 뜻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자석의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 자기력이 느껴지는 공간,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했어요. 자, 언제 자기장이 생기냐면 이미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거든요. 자석이 있게 되면 그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을 해서 자석과 자석은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라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 그때 자석에 의해서 자기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말고도 한 가지 새로운 걸 배웠는데요. 자기장은 언제부터 생길 수 있냐면 신기하게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어를 배울 때 자기장은 언제 생기죠? 자, 자석이 있을 때 생겨요.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생겨요. 라는 것을 딱 머리에 고정을 시켜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생각의 연결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자기장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내가 책상 위에 자석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보면 그 자석 주변으로 자기력이 스물스물 작용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자석의 기운이 막 눈에 보이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 자기장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이미 수업 시간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장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나침반이었죠. 자, 나침반을 두게 되면 나침반은 자기장 안에서 나침반 바늘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나침반 바늘이 반응하는 거, 그리고 그 나침반 바늘의 방향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까지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침반이 이렇게 배열되면 그때의 자기장 방향은 N극이 향하는 이쪽 방향. 만약에 나침반이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가서 멈추게 되면 그때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의 머리가 향하는 이쪽 방향.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부터 먼저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부터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자, 지금 자석의 N극이 이렇게 제멋대로 돌아가 있죠. 자, 제멋대로 돌아가 있는 나침반 안쪽으로 자석을 두게 되면 N극이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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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뭔가 규칙성 있게 배열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석을 치우면 다시 자기장 N극이 지멋대로 돌아갔다가 자석을 내가 다시 놓게 되면 N극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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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뭔가 규칙성 있게 배열되는 느낌이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걸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이 경우부터 보시면 자석의 N극 쪽에 보면 나침반의 N극이 자석의 N극과 반대로 도망가는 방향으로 배열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자석의 S극 쪽에 나침반의 N극은 S극을 향해서,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나침반의 N극들도 전부 다 자석의 S극을 향해서 배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내가 화살표로 그려보면 자석의 N극 쪽에서는 도망가는 방향, S극에는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S극을 향하는 방향.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마치 N극에서 나와서 여기를 요 방향으로 스쳐서 S극에서 들어가는 듯한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S에서 나와서 여기를 스쳐서 S로 들어가는 방향처럼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한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이걸 통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도 반대 이번에는 N극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나침반의 N극은 자석의 N극에서 도망가는 방향, 자석의 S극에서는 나침반의 N극이 S극을 향하는 방향, 나머지에서도 전부 다 S극을 향하는 방향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N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스쳐서 S에서는 들어가요. 그리고 N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스쳐서 S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자석 주변에 자기장은 이런 방향과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번엔 두 번째,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어떻게 자기장이 생기죠? 이거 확인할 건데요. 자, 선생님이 도선 하나를 지금 놔뒀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도선이 그냥 하나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원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도선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장은 이렇게 나침반을 두면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확인해 봤더니 나침반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자, 마치 요렇게 스쳐서 요렇게 스쳐서 요렇게 원 모양인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자기장은 방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방향은 나침반의 방향대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선 주변에는 도선 주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의 자기장은 도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의 형태로 형성이 되고요. 방향은 나침반 방향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확인할 수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따봉으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오른손으로 하셔야 되고요. 오른손 따봉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두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자, 깨끗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전류가 위로 흐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윗따봉으로 들 거고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의 자기장은 원 모양이라고 했고요. 그때 방향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요렇게 감아지니까 요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나침반을 놓게 되면 내 엄지손가락이 감아지었던 방향 그대로 나침반의 N극이 배열이 될 거예요. 자, 반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엔 전류가 아래로 흐르니까 아래 따봉으로 손을 쥐면 되겠죠. 자,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주변에는 원형의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고요. 그때 방향은 아래 따봉으로 쥐게 되면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것, 뒤에서 오른쪽을 스쳐서 앞으로 나오는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나침반을 두게 되면 이렇게 오른손에서 네 손가락이 감아지었던 방향대로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배열이 될 거예요. 나침반 방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응용을 해서 이번에는 원형 코일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을 볼 건데요. 자, 전류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도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직선만 배웠는데 원형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형이었던 것을 조금 이렇게 예쁘게 딱딱딱 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직선 도선 두 개가 가운데 다리로 연결된 모양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형 코일은 우리가 자기장을 찾을 때 원형 그대로 놓고 보면 어려우니까 마치 직선이 양쪽에 있는 것처럼 놓고 보면 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왼쪽부터 찾을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윗따봉, 주변에는 원형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고요. 방향은 내 손이 감아지는 방향이니까 어느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방향을 만들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오른쪽 도선을 보면요. 오른쪽에서는 전류가 내려가니까 아랫따봉. 자, 직선 도선이니까 주변에 이렇게 원형의 자기장이 생길 거고요. 방향을 찾게 되면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자, 이걸 하나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서 윗따봉하면 이렇게 들고 아랫따봉하면 이렇게 들고. 그럼 중간에선 어떻게 되죠? 자, 희한하게도 원형 코일에서 중간 지점의 자기장은 양쪽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합쳐져서 굉장히 센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로 방향이 생기지 않아요. 본인이 양쪽을 찾았는데 가운데 만나는 방향이 반대로 나오면 어느 한쪽을 잘못 찾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건 어떻게 찾나요? 위에 있는 거는 옆따봉으로 하시면 돼요. 전류가 이렇게 가서 옆으로 스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이렇게 쥐어서 전류의 방향대로 쥐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지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엄지손가락 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쥔 방향대로.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깨끗하게 반대 방향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래 따봉이니까 먼저 이렇게 원형 코일, 여기도 윗따봉이니까 이렇게 원형 코일, 원형 모양의 자기장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따봉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쥐는 방향대로 우리가 그려주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내려오고 여기서도 내려오고 가운데서 같은 방향이니까 맞게 그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번 단원에서는 자기장이 어떨 때 생기는지, 그리고 그 자기장이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 그리고 나침반을 이 위치에 뒀을 때 나침반의 N극이 어디로 향할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웠던 거 빠르게 확인할게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석의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도 생기지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도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모양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나는 잘 따라왔다. 천천히 생각하면 방향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미션 성공입니다. 자,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학습지에서 연습했던 것들도 한번 꼼꼼하게 다시 보시고요. 자, 이게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전자기력,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요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어요.